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3년간 정말 열심히 활동하던 투자자였습니다. 매주 임장을 나갈 정도로 아파트 투자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투자는 싹 다 접고 비트코인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바뀐 이유,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에 인생을 걸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 이 비트코인을 다시 접하게 되고 나서 제 투자와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경험은 주관적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세금, 규제 등 알아야 할 것이 정말 많은 자산입니다.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낭패 보기가 십상인 자산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환금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면은 이 환금성의 리스크 때문에 투자금이 묶이는 그런 큰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빌라와 지주택에 투자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텐데요. 빌라와 지주택은 정말 부동산에서도 리스크가 정말 높은 하이 리스크 자산입니다. 공부가 없이 시작된 탓에 결과적으로는 장기간 자금이 묶였었고 결국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물론 빌라나 지주택도 잘만 고르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고르려면 공부가 필수인 거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저평가 여부, 환금성, 수익성, 원금 보존 가능성, 사업 진행 리스크 등 갖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 저는 환금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가장 좋은 아파트에만 집중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아파트 공부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핵심은 임장이었습니다. 자, 임장이 뭘까요? 임장은 현장에 임한다는 뜻으로 내가 그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니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곳의 분위기 또는 사람의 사는 것, 어떤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이런 입지와 매물 상태를 직접 파악해 보는 것이 임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밤낮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만 들여다봐서는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을 직접 임장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커뮤니티에서는 분위기 임장, 단지 임장, 매물 임장 순으로 임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달 보고서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죠. 매달 한 개씩 작성한 이 보고서가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난 뒤에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했습니다. 이 투자로는 어느 정도 평가 이익도 받고 이전에 묶여있던 지주택 자금을 정리까지 해서 나중에 더 유망한 아파트나 다른 투자처까지 고민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 2024년도 초에 지주택이 조금 손실을 보고서라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운 좋게 되었고, 손실 감수해서 그래서 이 지주택을 매도를 해서 드디어 투자에 제대로 쓸 종잣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잣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배워온 바로는 지금 종잣돈 약 1억 정도의 종잣돈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의 종잣돈이면은 지방 아파트를 사서 2년 내에 20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에 투자를 안 하고 그 정도 종잣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매도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면 다시 더 좋은 자산으로 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에셋 파킹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이나 금, 채권 같은 파킹처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반감기와 장기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방 아파트보다도 목표 수익률이 200% 이상을 목표 수익률인 20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었고 여러 가지 퍼드 같은 이런 사기 루머 같은 것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직 수익률만 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자산을 다각도로 살펴보자. 그때는 오직 수익률만 보고 모든 자산을 다각도로 살펴보자, 이렇게 마음을 연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요. 24년도 초에 검색했던 그런 유튜브 자료들이 제가 처음 17년도 말, 18년도에 접했던 자료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때 접했던 자료들은 24년도 초에 접했던 자료들은 예전과 다르게 차트 분석이나 가격에 대한 예측 이런 것보다는 그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인물들이,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마이클 세일러, 로버트 브리드러브,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같은 해외 비트코인 핵심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다 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저에게 와닿던 가치는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이 반감기 구조, 본질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었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도박이라고 생각됐던 저의 이미지는 완전 180도로 바뀌었고요. 202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른바 오렌지필, 즉 빨간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매트릭스가 깨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판단에 본격적으로 제가 가진 현금들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해결되지 않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였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는 전세 레버리지라는 무이자 레버리지 구조가 통하는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을 사실 끝까지 놓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접하고 나서 비트코인도 충분히 레버리지를 통할 수 있겠다. 아파트만큼의 그런 무이자 전세 레버리지는 아니지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것도 엄연히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4년도 말 정도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낼 수 있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추가를 해서 거의 올인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환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니까 모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을, 굉장히 본인 상황에 맞는 레버리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아파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런
전환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양도세, 다주택 규제 등 국내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이라서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어 국내 정책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자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압구정 아파트, 트로피 에셋을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압구정 아파트가 국내에서 가장 최고의 부동산입니다. 트로피 에셋이라고도 하죠. 비트코인은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우량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쪼개서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가장 싼 자산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계열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확신했습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치평가이고 저평가된 우량자산을 취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우량자산임에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은 결국 원화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국경과 화폐 시스템을 뛰어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사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제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라고 느꼈고, 있는 현금을 모조리 다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빠른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른 변화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부동산을 통해 3년간 투자 공부를 쌓아온 경험이 굉장히 큰 힘을 발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에 당장 투자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제대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공부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원칙입니다.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새겼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분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래에 100배 이상 성장할 자산을 종잣돈 없이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해서 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